관치에 관한 특별법을 얘기할 적에 자기들이 관치는 없애야 된다. 지금 관치 안 하지 않느냐. 관치는 없애야 된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은행 경영에 정부가 과도하게 개입한다는 노조의 주장에 대해 정부는 국민의 정부에서 관치는 없다. 정부의 금융정책을 관치라고 하는 것은 수용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취했다. 그날 밤 이용근 금융감독위원장이 노조 집행부를 방문했다. 어디 계시다 오는 거예요, 지금? 어디 계셔? 알았어. 두 사람 비밀 얘기하려는데 내가 언론에 얘기해서 되겠어? 그러면 오늘 밤 지나고 내일 아침에는 뭐 기사를 좀 바꿔도 될까요? 기사를? 그런 기대를 해봐도 몰라, 될까요? 일단 우리 이식이 얘기 좀 하고. 금감위원장의 출연으로 현장의 변화의 분위기가 전달됐다. 7월 10일 총파업 예고 하루 전 파업에 참가하지 않는 은행들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그리고 파업에 참가하는 은행들도 퇴직자나 계약직 사원을 창구에 배치하는 등 총파업으로 인한 금융 대란을 대비하기 시작했다. 7월 20일 밤 10시 20분 제3차 협상. 정부는 관치금융 철폐와 정부 책임 부실에 대해 양보의 뜻을 나타냈다. 금융산업 발전에 관한 논의를 진전시키기 위하여 노정 실무위원을 구성하여 밤 12시 심야 실무회의가 시작됐다. 그러나 새벽 4시 5분 계속된 실무회의는 끝내 결렬됐다. 더 이상 없습니까? 30분 내로 무슨 저걸 내놓는다는데. 더 이상 없습니다. 그럼 파업 돌입입니까? 연대로 가시는 겁니까? 예, 그럼 파업 돌입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파업 돌입입니까? 예. 연세대에는 밤을 꼬박 세운 2만여 명의 노조원이 있었다. 금융노동자의 총파업을 선언합니다. 7월 11일 오전 8시 사상 초유의 은행 총파업이 시작됐다. (7월 11일) 아침 파업에 참가한 은행의 한 지점. 대부분 직원이 파업에 참가한 듯 거의 자리가 비어 있었다. 고객들도 평소보다 훨씬 적었다. 창구는 불안하지만 평온해 보였다. 전선망도 멈추지 않았다. 최악의 사태는 막아야 한다는 부담 때문에 우려했던 금융 대란은 오지 않았다. 그러나 파업 참가 은행에서 빠른 속도로 예금이 빠져나가기 시작했고, 이를 불안해한 일부 은행 노조원들이 업무에 복귀하면서 정부와 노조 양측 모두 시장의 경고를 의식하기 시작했다. 오후 1시 실무회의 성과를 가지고 이용근 금융감독위원장과 이용득 금융노조위원장이 만났다. 남은 문제는 금융지주회사 도입이었다. 두 사람은 곧바로 단독 협상에 들어갔다. 명동성당엔 대타협에 대한 기대가 높아갔다. 그러나 협상 시작 3시간 뒤인 오후 4시 20분 한 명의 이 위원장이 협상장을 박차고 나왔다. 좌지우지하면서 전화통화를 해서 안 돼. 노조는 당초 입장을 수정, 지주회사제 도입은 받아들이지만 대상은행에 대한 기준을 낮출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재경부가 반대하고 나섰다. 이때쯤 협상 타결이라는 오보가 나가기도 하는 등 현장의 분위기는 반전을 거듭했다. 바로 이 은행원들이 전부 부실채권 만들어놔서
이 사람들 책임이니까 어쩔 수 없이. 잠시 후 오후 5시 이용득 노조위원장이 농성정을 떠나 은행회관으로 향했다. 그리고 오후 7시 15분 이용근 금융감독위원장, 이용득 금융노조위원장, 김호진 노사정위원장이 기자들 앞에 나타났다. 마침내 대타협이 이루어진 것이다. 합의문에는 노조가 쟁점으로 내세웠던 관치금융 방지 제도와 정부 책임 부실 해소가 포함됐고 또 정부가 추진했던 금융지주회사제, 예금 부분 보장제의 시행이 명시됐다. 이번 합의는 정부와 노조 모두가 승리한 대타협으로 평가됐다. 그 밑바탕에는 시장의 힘이 있었다. 노정 간의 갈등보다는 이번에는 오히려 그 시장의 힘이 훨씬 더 많이 부각된 측면이 있는 거 있습니다. 그 파업에 참가하는 은행에서부터 파업에 참가하지 않는 대부분의 뭐 소위 우량은행이라는 은행들로 그 자금의 이동이 급격히 이루어짐으로써 정부, 그 노조 그리고 은행들 모두가 그 신속한 구조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시스템 전체가 위기 상황에 봉착할 수도 있다는 교훈을 배운 것 같습니다. 이번 노정 합의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파국에 이르지 않고 그 합의에 이르렀다는 의미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지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공적 자금의 문제라든지 지주회사법의 어떤 적용 또는 불가피한 어떤 고용 조정의 문제 이와 같은 거에 대해서 문제를 해결한 것이 아니라 다만 문제를 드러낸 상태에서 이렇게 지연시킨 것에 불과하다라는 어떤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부터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을까? 지난 97년 12월 정부가 IMF로부터 구제 금융을 받은 이후 지금까지의 과정을 되돌아보면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당시 정부는 IMF로부터 소요 자금 중 우선 100억 달러, 우리 돈 10조 원을 긴급 지원받으면서 금융개혁의 뼈대가 되는 주요 사항을 이행할 것에 합의했다. 첫째, 지급 불능에 빠진 14개 종금사는 영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이 중 회생 불가능한 종금사에 대해서는 인가 취소 절차를 확정한다. 둘째, 은행 건전성 강화를 위해 제1은행과 서울은행 등 부실은행에 대해서는 해결 방안을 강구하며 민영화를 위해 외부 전문가를 영입하고 모든 은행에 대해 BIS 자기자본 비율을 맞출 것을 요구하는 등 부실 금융기관을 정리하는 것을 골자로 했다. 정부는 양적 개혁과 함께 질적 개혁을 추진하기로 하고 신속한 개혁을 위해 금융감독위원회를 설치했다. 부실 종금사들의 철퇴가 내려져 이제 금융감독위원회는 먼저 외환위기의 1차적 원인을 제공했던 중앙, 대한, 한솔, 경남 등 14개 종금사의 영업정지 명령을 내렸고 결국 30개의 종금사 중 20개사가 폐쇄됐다. 98년 6월부터는 부실은행이 퇴출됐다. 동화, 동남, 대동, 충청, 경기 등 5개 은행에 대해서는 경영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에 따라서 경영 정